안녕하십니까. 서울 성화여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비즈니스 엑셀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데이터의 편집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 인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는 시트 영업 현황표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영업 현황표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셀 삽입과 그리고 삭제 그리고 셀의 크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는 여러분들 페이지죠? 네. 2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A5에서부터 F5까지 이렇게 블럭을 뜨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여러분이 하실 때는 홈에서 여기 셀에 대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셀에 대한 그룹에는 셀의 삽입과 그리고 셀의 삭제 그리고 셀의 서식과 관련되어 있어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블럭을 뜨셔서 셀 삽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삽입은 여기에 있습니다. 삽입을 클릭하셔서요. 셀을 아래로 밀기는 그냥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와 같이 빈 공백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밀어내어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노원, 대리, 그리고 김순자죠. 그리고 데이터 값을 하도록 하죠. 45,520원과 그리고 1,782원과 그리고 36,500원. 자, 이렇게 블럭을 떠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엔터가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블럭이 떠져 있는 상태로 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을 봤는데요. 자,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삽입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거에 약간 반하는 덮어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한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과 덮어쓰기의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과 덮어쓰기는 이런 개념이죠.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밀려서 작성되는 것이고 덮어쓰기는 내용이 지워지고 새로운 글이 쓰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이 삭제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항이 있죠. 한글에서도 삽입과 뭐가 있습니까? 덮어쓰기, 데이터 입력할 때는 수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혼돈하지 않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삽입을 했으면 이제는 삭제를 하셔야 되겠죠. 삭제는 A11에서 F11의 데이터를 삭제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어디에서 여기 셀 그룹에서 작업을 해서 삭제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삭제를 클릭하시면 셀 삭제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현재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래든 데이터가 없으니까 큰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그냥 위로 밀기 또 왼쪽으로 밀기 위로 밀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채워진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로 밀기 하면 어떤 작업도 안 합니다. 왜? 아래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삽입이란 걸 해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했고요. 열을 삽입할 건데, 너무 데이터가 빡 붙었어요. 그죠? 너무 바짝 붙어서 이 부분을 좀 띄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지 하고 다시 써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우린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열 전체를 하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면 열 전체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처럼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블록을 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난 작업하실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열 전체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편합니다. 엑셀에서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은 행과 열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값들이 우리가 두어지는 거, 1행, 2행, 3행 이런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A열, B열, C열 이렇게 얘기를 하지 A행, B행, C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과 행을 잘 여러분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셀에서 열의 개념과 행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혼돈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나는 A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하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삽입에 가시면 서식이죠. 자, 삽입에 가시면은 시트 열 삽입이 있습니다. 시트 열을 저는 전체를 삽입할 거기 때문에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밀려서 A열이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 해봐야 될 것이 남았잖아요. 뭐가? 서식이 남았습니다. 서식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뭐를? 열 너비를 우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열 너비는 뭐냐면 여기 너비를 말해요. 폭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위는 뭐가 되겠어요? 높이가 되겠죠. 그죠? 얘는 높이가 될 거고요. 옆을 폭을 난 넓히거나 줄일 때 쓰는 건데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 열 넓이를 나는 1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요. 열 넓이는 하는 방법이 많아요. 앞전에 했듯이 이렇게 경계선으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이렇게 열 넓이가 나옵니다. 당연히 행도 할 때는 행은 뭐가 되어 있어요? 행은 행 높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열 넓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시려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의 수정은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값을 써면 안 됩니다. 값을 쓰면은 그냥 완전히 뭐가 되죠? 네. 좀 전에 얘기한 덮어쓰기 형태가 됩니다. 수정과 덮어쓰기 개념이 조금 여기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을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되셔야 돼요. 그냥 셀을 선택한 건 얘는 선택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정할 때는 따당 누르셔야 돼요. 더블 클릭 또는 F2라고 하는 펑션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F2는 지금 현재 안 누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앞에서 2, 4분기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은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3에서부터 이렇게 G3까지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는 많이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홈에서 여기 있습니다. 클립보드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뭐죠? 복사도 있고 그리고 붙여넣기도 있고 결제란 하실 때 여러분 복사할 때 뭐 하셨어요? 그림으로 복사하셨죠? 네. 그리고 잘라내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복사. 자, 복사를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듯이 그림으로 복사도 있지만 지금은 그림이 아닌 그냥 일반 복사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B14에 가서 어떻게 하시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뭐가 되겠죠? 2, 4분기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G2를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뭐라죠? 잘라내기. 잘라내기 가위 모양이죠? 네, 잘라내기 클릭하셔서 잘라내기와 복사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복사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두지만, 그죠? 잘라내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와 잘라내기의 차이점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서 매뉴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좀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죠? 복사에서의 여러분 단축키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하기는 기존 데이터에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르기는 뭐예요? 기존 데이터를 뭐 한 거예요? 이동하신 거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양쪽으로는 복사했을 때 붙여넣기, 자르기 할 때 붙여넣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선택적 복사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과장을 선택하고 여기 과장을 또 한번 선택하려면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취소하면 또 선택된 거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얘를 다시 한번 과장과 이 과장을 선택을 할 거고요. 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걸 선택하고 마지막 걸 선택할 때 연속된 셀은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선택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역이 지정됨을 볼 수가 있죠. Shift를 누르면 연속된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이렇게 컨트롤해서 과장이 있는 데이터 두 개를 선택하셔서 여기다 데이터 값을 뭘로 바꿀 거냐면 4원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 셀 하나밖에는 안 바뀌어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과장이라 적혀 있는 이 두 개의 셀을 동시에 나는 4원으로 바꾸고 싶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냥 엔터가 아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야지 여러 개의 셀의 데이터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기능은 이제 여러분이 엑셀을 배우시면서 처음 아마 알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아두시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해서 데이터 선택하는 거는 아마 많이 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 현황표에서는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주소록에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록은 셀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아래 한글 이런 거 했을 때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록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홈탭에서 글꼴에 대한 부분의 그룹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글꼴 설명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글꼴 모양을 보통 선택하게 되고 얘는 글꼴 크기가 되겠죠. 요 뒤에 있는 거 큰 거의 가와 작은 거의 가는 뭐냐면 여기 숫자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클릭을 누르면서 한 번씩 글자의 크기가 증가되는 거, 얘는 글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글자의 특수 효과를 넣을 때 쓰는 것이 되겠죠. 굵게, 기울임, 밑줄,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글자의 글꼴 색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글꼴 안에 바깥에 있는 음영 색깔, 여기는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엑셀 워크시트가 이렇게 회색 선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테두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특수효과 같이 윗첨자라든지 윗줄을 그릴 때, 윗줄 작성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B2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글꼴 모양을 HY 경고딕으로 그리고 글꼴 크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글꼴 크기 옆에 있는 얘는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 한 템포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숫자가 이렇게 2씩 증가되고 2씩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2에서 E2까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글꼴 색깔은 뭘로 하랬습니까? 네, 색깔도 바꾸셔야 되겠죠? 진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셀 포인트를 이렇게 블럭을 뜨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여러분들 결제란 만드실 때 아마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가운데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자, B4에서부터 이 4까지 하시고 얘도 글꼴을 굵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됐습니까? 여기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맞춤이 되겠죠. 여러분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수평에서의 가운데 맞춤 왼쪽 정렬이고 얘는 수직에서의 가운데 맞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셀이 아무리 늘어나도 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가끔 학생들이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두면 셀을 혹시 늘렸을 때 이렇게 자꾸 따라 올라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셀 정 가운데는 다 수직 수평이 다 정 가운데로 되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배경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배경은 컨트롤 2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셀 서식,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효과. 효과는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 효과 누르셔서 색깔은 두 가지 색으로 하시고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한 파란색 또는 뭐 강조 파란색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서 보면 진한 파란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은 흰색 하시면 됩니다. 자, 음영 스타일하고 이런 것들은 가로에 여러 가지, 가로, 세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로의 이 형태가 되겠죠. 위에는 가운데가 환해지는 이런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나면은 이번에는 자, B4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셔서 뭘 하라고 되어 있나요? 네, 윤곽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작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다른 테두리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1 눌러서 또는 저처럼 셀 서식 가셔서 자, 테두리에 가시면 여기 있죠? 윤곽선과 안쪽 얘 두 개를 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한번 색깔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색깔은 뭐라 그랬죠? 파랑으로 하랬죠? 파랑으로 하고 윤곽선 선택하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 걸로 보입니다. 안쪽 한번 선택하고 하면 안팎으로 다 테두리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소로까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혼자 해보기 행렬 전환을 잠깐 보면요. 탭에서도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렬 전환은 자, 이렇게 합니다. 블럭을 뜨셔서 쉽게 복사라는 걸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A11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붙여넣는 이 옵션이 되게 많아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쭉 보시다 보면은 기타 붙이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꾸기를 보시면 뭐가 있냐, 여기서가 행렬 전환입니다. 됐습니까? 아주 쉽죠. 또는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들이 행렬 전환 바꾸기 하셔도 됩니다. 바꾸기를 하시면은
행열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열로 되어 있던 게 얘는 어떻게 붙여질 때는 이렇게 행방향으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으로 되어 있던 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열로 바뀌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행열 전환하는 혼자 해보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인쇄입니다. 인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그냥 수업만 하고 종이 지면을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인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쇄의 기능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인쇄는 이런 거예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종이지가 지금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그리고 총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좀 아래를 보시면 총 4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같은 워크시트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려서 인쇄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3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셔서 밑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럭을 뜨셔서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가시면 여기에서 인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너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인쇄 영역에 가서 인쇄 영역, 지금 내가 블럭 뜬 부분에 선택된 것만 인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인쇄를 한 것은 다 어디로? 자동 1페이지, 자동으로 하지 말고 한 페이지에 나는 이걸 다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서 다시 여러분이 인쇄에 가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아름답게, 아까 우리 몇 페이지였어요? 4페이지가 나왔던 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딱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앞전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하셔도 되지만요, 인쇄창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쇄창에 현재 설정된 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이렇게 하시면 한 페이지 시트가 맞춰지는데, 물론 이때는 인쇄 영역 지정되어 있을 때 이 작업이 제대로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설정된 용지를, 교과서 3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용지를 나는 어디에?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이거를 하시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교과서 3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인쇄 부분도 간략하게 봤고요. 우리 교과서 3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요 밑에 있는 표만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방 배운 걸 활용하신다면 네, 이렇게 여러분이 블럭을 뜨셔서, 얘는 직접 인쇄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보기만 하시면 돼요. 또 어떤 학생들 인쇄해야 되나요? 하고 또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인쇄 영역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 했고요. 파일에 가시면 이렇게 제가 미리 보기, 자, 인쇄를 눌러보죠. 인쇄를 눌러보면 미리 보기 창에 맨 마지막은 이렇게 파란색이 떠 있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혼자기까지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의 질문은 없겠죠. 그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